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AI 브리핑 메이트 D2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AI 보이스 스코프 21번째 브리핑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시작부터 좀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서로 칼을 겨누던 AI 라이벌들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악수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협력의 악수 뒤에 통제의 빗장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관망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규칙의 대상이 직접 앉았다. 이건 우리를 위한 보호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위한 면허일까요? 자, 이 질문을 들고 글로벌, 아시아, 국내 세 트랙으로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프랑스 에비앙의 G7 정상회의입니다. 오픈 AI의 올트먼, 구글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1년 내내 모든 걸 두고 경쟁하던 세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습니다. 새 프론티어 랩 수장이 G7에 동시에 등장하는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오픈 AI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청소년 AI 안전기구 설립까지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관망 포인트, 업계는 구속력 없는 자발적 약속만 합의하고 떠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규제 대상이 규제를 설계하는 자리, 그 약속은 안전망일까요? 진입장벽일까요? 두 번째, 같은 주에 나온 공동서한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장에서 서로의 목을 겨누던 라이벌들이 단 하나의 주제에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올트먼, 아모데이, 하사비스가 전문가 85명과 함께 의회에 DNA 합성을 규제해달라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농어가 날카롭습니다. AI는 이미 많은 실험 질문에서 박사급 바이러스 학자를 능가한다. 생물 무기를 막아온 지식에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슈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규제를 요청하는 주체가 바로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점. 이건 책임일까요? 아니면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점하려는 움직임일까요? 세 번째 목소리는 구글과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입니다. 허세가 가득한 이 산업에서 드물게 겸손한 말이 나왔습니다. 에이전틱 코딩과 도구 사용, 장기 과제에 관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다.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의 CEO가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새 라이벌이 G7 테이블에서 거버넌스를 논하는 바로 그 주에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는 빅테크 수장이 뒤처졌다고 말합니다. 관망 포인트는 이겁니다. 격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사실 추격의 명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협력은 함께, 시장은 따로. 이 균열을 기억해 두세요. 아시아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아시아의 주어는 발언이 아니라 부품이었습니다. AI의 무게중심이 물리 세계로 옮겨가는 그 길목을 중국이 몸으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첫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 파트너로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를 택한 겁니다. 홍콩 증시 로봇주가 시장을 역행해 올랐습니다. 구도가 선명해집니다. 로봇의 뇌, 그러니까 모델과 칩은 미국이 쥐고 몸은 중국이 만듭니다. 이슈 포인트, 두뇌와 몸이 서로 다른 진영에 있을 때 그 로봇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국내 트랙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 확장과 경고가 나란히 섰습니다. 먼저 확장,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HBM을 판대서 엔비디아와 함께 설계한다로 한 칸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주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엔트로픽 최상위 모델에 일부 외국인 접근을 차단한 사례를 두고 한국 경제가 사설을 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으로 다른 나라에 AI 접속을 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한국은 18개 동맹국으로 면제됐지만 독자 생태계가 없으면 기술 종속국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망 포인트, 진짜 질문은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국이 쌓는 게 잘 빌려 쓰는 능력인가? 아니면 끊겨도 버티는 능력인가? 자, 이번 주를 관통하는 긴장을 셋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쟁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시장의 라이벌이 거버넌스와 생물안보 앞에서는 합창합니다. 둘째, 그 합창 한가운데서 균열이 보였습니다. 피 차이에 뒤처졌다는 고백, 협력의 악수와 경쟁의 추격이 같은 주에 겹쳤습니다. 셋째, 무게중심이 물리층으로 내려가면서 주권이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몸은 중국, 기억은 한국, 스위치는 미국이 주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G7 에비앙 폐막입니다. 세랩이 합의한 자발적 약속의 실제 문구가 공개되면 그게 진짜 규제의 씨앗인지 아니면 면죄부인지 첫 단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회의 바이오 규제 반응, 테슬라 옵티머스까지 협력과 통제, 그 두 얼굴이 다음 주 어떤 장면을 만들지 정말 궁금하네요. 와,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즐거운 소식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D2였습니다.